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는 말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도련님이 결혼한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덕분에 어머님 아버님도 한시름 놓으시겠어. 나도 다행이다 싶긴 한데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 도련님이 잘 생각하고 선택했겠지 뭐. 근데 도련님 기억이 영 안 돌아오는 걸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고 남편이 화들짝 놀란 채 외쳤습니다. 여보, 항상 말 조심하라고 했잖아. 절대 지혜 얘기 꺼내면 안 된다니까. 알았어. 지금은 우리 둘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순간 남편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단단히 일렀는데요. 괜시레 실수를 한 것만 같아서 시댁에 도착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많이 화난 거야?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화 풀어. 화난 건 아니야. 근데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을 뿐이야. 늦겠다. 얼른 올라가자.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거울을 보며 남편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마음 한켠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곧 시댁에 들어갔고 시어머님이 기쁜 목소리로 반겼어요. 왔니? 그렇잖아도 기다리고 있었어. 저를요? 이것 좀 봐봐라. 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건 어떠니? 그것도 괜찮긴 한데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 그럼 넌 어떤 옷이 괜찮을 것 같니? 라며 시어머님이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묻고 있었기에 놓여있는 옷을 보며 골똘히 생각하다가 옷을 골라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입으시면 젊어 보이기도 하고 구성해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네 눈이 제일 정확하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역시나 참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어떻니? 괜찮니? 완전 잘 어울리세요. 거기다 머리에 힘 좀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그럴래? 난 아무리 해도 안 되지 뭐니. 걱정 마시고 여기 앉아보세요.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지혜가 라고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급히 말을 멈추고는 눈치를 봤는데요. 시아버님과 남편은 다행히 못 들은 듯해 보였기에 제가 급히 시어머님께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다행히 못 들은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난 아직도 그때에 살고 있는 것 같구나. 어머님, 제가 화장도 해드릴까요? 제가 급히 말을 돌린 뒤 시어머님 화장과 머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 음식을 차리고 있었는데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 모두 반갑게 예비동서를 맞이했는데요. 예비동서의 첫 인상은 조금은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내성적인 성격임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가족들은 예비동서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싶어 최대한 배려하고 또 배려했습니다. 예비동서는 묻는 말 외에는 철저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지만 말을 해야 할 때는 냉정할 정도로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식사 내내 조용히 식사만 하던 예비동서가 차를 마시며 다짜고짜 말을 꺼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집안에 제사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제사요? 갑작스레 훅 밀고 들어오는 예비동서의 질문에 시어머님이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듣기로는 제사 그런 문화가 없다고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명절 때도 딱히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 집은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 나중에 말을 바꾸신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걱정하지 마요. 우린 그런 거 없으니까. 예비동서가 잔뜩 날선 표정으로 다시 질문을 했고 시어머님이 학답을 주자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예비동서의 모습을 보며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조금은 거리를 유지한 채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동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제사 문화가 정말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바리바리 음식해서 저라고 그러는 건지 진짜 한심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순간 시어머님이 굳은 표정으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예비동서가 계속해서 제사를 언급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벌 준다고 난리를 치셨는데 자손들한테 벌을 주는 조상이라면 악귀 아니겠어요? 그런 악귀를 상대로 음식해서 바치고 절을 하고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간소하게 바꿨고요. 지금은 그냥 과일 정도만 사서 산소 다녀오는 걸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했는데 제사나 그런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시길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만약 제사 지낸다고 했다면 절대 결혼 결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비동서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듣는 내내 시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예비동서가 집을 나섰고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딱 보니 보통이 아닌 것 같지? 성격이 좀 까탈스럽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였니?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악한 사람들은 눈빛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예비동서 눈빛은 그래 보이진 않았어요. 다만 처음부터 우리와 벽을 두려는 모습이 강해 보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예비동서랑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봤다면 그게 맞겠지. 근데 내가 보니 제사에 아주 부정적인 것 같던데 우리 제사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괜시레 속였다느니 그럴 거 아니야. 라며 시어머님이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았는데 예비동서였습니다. 호진 씨한테 물어봐서 전화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드린 게 실례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금요일 날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나는 예비동서의 말에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궁금한 마음에 시간이 더디게 갈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예비동서를 만나는 날이 되었고 나름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첫 만남보다 예비동서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한 채 자리에 가서 앉았고 예비동서가 차를 주문한 뒤 받아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기 제가 정말 궁금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요. 어떤 부분이 궁금했을까요? 첫 인사 갔을 때 제가 제사 얘기 꺼냈을 때 어머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게 별일 아닌데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생각입니다. 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살면서 제사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거든요. 라며 예비동서가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동서 말로는 집안의 제사 때문에 사는 내내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했다는데요. 할머니가 제사를 유일 사상으로 신봉하다시피 했답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 모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 할머니의 사상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스트레스였다는데요. 그 많은 제사 음식을 만드는 동안 남자들은 주방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제사만 지내고 나면 허구한 날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예비동서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고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면 엄마의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만은 쌓여갔고 두 분이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런 큰 병으로 인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데요. 가족 회의를 한 결과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사를 없애자고 했다네요. 결국 그 많은 제사는 없어졌고 명절날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간단하게 산소에 가서 인사 정도만 하고 있고요. 한참을 말하던 동서가 소름이 끼친다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진짜 제사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그 뒤 우리는 결혼할 때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언니가 결혼할 때 분명히 제사가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말을 바꿨거든요. 그 바람에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이혼을 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고요. 다행히도 언니가 경기까지 하는 모습에 언니 시댁에서 언니한테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예비 시댁에 정말로 제사가 없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날 어머님 표정이 계속 걸렸거든요. 구구절절 말을 하고 있던 동서의 얼굴을 보며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제 모습을 보던 동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였군요. 제사가 있는 거죠? 저기, 제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2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도 절대 참석하는 일은 없을 거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죠? 그야 예비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니까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비동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결국 큰 결심을 한 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시댁에는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불문율이요? 혹시 도련님한테 지혜란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지혜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그게 누군데요? 혹시 전 여친인가요? 아니요. 차라리 전 여친이면 좋겠네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순간 긴 한숨을 내쉬다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실은 우리 시댁이 원래 형제가 아니라 3남매였어요. 3남매요? 그럼 여자 형제가 있었다는 말인 거네요? 네, 참 밝고 예쁘고 똑똑한 막내 아가씨가 있었대요. 물론 저도 사진으로만 봤고요. 근데 호진 씨는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죠?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때 충격으로 도련님은 역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네요. 네? 역행성 기억상실증이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뇌 손상이 발생한 시점 이전에 몇 개월 혹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 기억을 완전히 잊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지혜 아가씨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대부분은 오래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도련님은 지혜 아가씨에 대한 기억만 통째로 사라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에 예비동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는데요. 예비동서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던 거죠? 예비동서의 질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기로 작정을 한 채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댁에는 지혜라는 막내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얼마나 기가 막혔냐 하면 말이죠. 우선 시부모님은 유연한 사고를 하는 분들로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근황을 주고받을 정도로 자식들과도 사이가 참 좋은 편이었고요. 그날도 아가씨가 퇴근하고 있던 중에 시어머님이 가족 단톡방에 치킨에 맥주를 먹자고 남겼고 가족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좋아했다네요. 그러면서 치킨집 근처에 일찍 도착을 하는 사람이 단골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가기로 했다는데요. 가장 유력한 사람은 도련님이었다네요.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항상 전철을 타던 도련님이 그날따라 버스를 탔다는데 하필 앞쪽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20분가량이 늦어졌고 가장 먼저 도착을 한 사람이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단골 치킨집에 가려면 전철에서 내려 큰 도로를 건너야 했다는데요.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가씨가 신호 위반으로 과속까지 하던 트럭에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아가씨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고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이 전해졌고 아무래도 도련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병원에 도착을 한 도련님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중얼거렸다네요. 내가 전철만 탔어도 내가 전철을 탔어야 했는데 내가 버스를 타서 그래서 라며 도련님이 절규하다가 기절하기를 반복했고 발작이 난 사람처럼 난동까지 피우다가 그대로 쓰러졌다는데요. 그러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고 출혈까지 있었다네요. 그 뒤 도련님은 병원에서 며칠 뒤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가씨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다는데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마냥 도련님은 아가씨를 그냥 지워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에도 마음이 많이 여리기도 했고 동생을 끔찍히도 아끼던 도련님이었기에 가족들은 굳이 기억을 찾게 하고 싶지 않았다네요. 오히려 시어머님은 도련님 기억이 절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한참 동안이나 듣고 있던 동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티슈를 내밀며 다시 말을 이어갔고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가족인데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확실한 건 우리는 아가씨 기일날 제사를 지내긴 해요. 근데 제사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그냥 평소 아가씨가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차려서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어머님은 미신 그런 걸 믿진 않아요. 제가 결혼 후 첫 제사를 지낼 때 시어머님이 하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기일날만 되면 시어머님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으니까요.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딸 기일날 그리고 생일날 혹시나 혼자만 굶지는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지 뭐니.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 한상 차리게 됐어. 누군가는 귀신이 어디 있냐,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비웃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 찾아왔다가 그냥 굶고 갈까 싶어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울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구나.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니. 넌 불편하면 참석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을 예비동서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예비동서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적어도 예비동서는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거든요. 그런 예비동서에게 제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제사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인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부모님 앞에서는 조금만 말조심 좀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아끼다 그런 말은 삼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자식을 잃은 시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예비동서 얼굴에 진심이 묻어나 있었기에 안심마저 되었습니다. 그런 예비동서의 손을 꼭 잡아주며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모르고 그런 건 괜찮아요. 앞으로 조금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제사에는 참석 안 해도 돼요. 제 말에 예비동서가 다시 사과를 했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서방님과 동서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동서는 조금씩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아가씨 기일을 묻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가씨 기일날이 되었는데요. 그날 우리는 동서의 행동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알기에 남편과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시댁으로 향했고 도련님과 동서를 제외하고 가족들끼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문을 열었더니 동서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오늘이 아가씨 기일이잖아요.
동서가 눈치를 보며 입을 뗐어요. 그렇긴 한데 동서는 안 오기로 했잖아. 저기 제 생각이 많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해서요. 저 들어가도 되겠죠? 당연하지. 얼른 들어와. 라며 제가 큰 소리로 시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동서도 왔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둘째가 어떻게 알고 왔어? 시어머님이 사색이 된 채 묻고 있었고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했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하러 말했어? 둘째야, 넌 안 와도 된다. 그만 가봐라. 시어머님이 정색을 한 채 동서를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동서가 버티고 선 채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라며 동서가 시어머님께 뭔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 이거 약밥이랑 식혜예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 여기저기 물어봐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고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밥이랑 식혜를 어찌 알고 해온 거니? 형님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약밥이랑 식혜를 참 좋아했다고 해서요. 그랬구나. 정말 고맙구나. 우리 지혜가 이 약밥을 정말 좋아하긴 했지. 예전에는 우리 둘 다 일을 하느라 얘들 할머니가 돌봐주셨거든. 그때 할머니가 얘들한테 이것저것 음식을 해준 모양인데 특히나 이 약밥을 많이 해주셨던 모양이야. 우리 지혜가 자주 약밥을 찾았거든. 시어머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만들 줄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유튜브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맛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제가 말 실수한 부분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 아니다. 모르고 한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나저나 이렇게 맘 써줘서 정말 고맙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동서 등을 토닥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까지 함께 신우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서 추억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방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모습에 가족들이 후다닥 일어나서 서방님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만 서방님이 눈물을 뚝뚝 떨구며 말했어요. 사실 나 다 기억났어. 기억이 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고. 물론 처음 한동안은 기억이 사라진 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선명히 다 기억이 났어. 단지 말을 꺼내기가 두렵고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세상 어딘가에 지혜가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그냥 내 입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어. 서방님이 흐느껴 울고 있었기에 가족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말에 의하면 신우의 길 며칠 전부터 동서가 약밥을 만든다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기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평소 제사라면 질색팔색하던 동서가 신우이를 위해 직접 약밥을 만들고 식혜를 만드는 모습에 죄책감마저 느꼈고요. 그날 시댁 가족들은 처음으로 신우이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뒤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시어머님 머리를 손질해드리고 있는 모습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와 울컥한 채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